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원자재 전략 황병진 위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원자재 시장은 S&P GSCI 총수익 기준으로 플러스 0.34%를 기록을 했고요. 에너지 섹터가 마이너스 0.32% 반락한 반면에 기금속, 산업금속, 농산물 섹터는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이상에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흐름 자체는 주 초반까지 원자재 시장 전반에서 강세가 나타났었지만 7월 FOMC 의사로 공개 이후에 달러가 강세로 상승 반전되면서 원자재 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코로나19 여파 속에서의 미국 경제 불확실성 인식과 그리고 상당 기간 수용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유효했다라고 일단 보는데, 반대로 자산시장이 기대해왔던 포워드 가이던스라든가 아니면 국채 수익률 통제라고 하는 YCC 시행 등에 대한 힌트가 결여됐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투자자 실망감이 좀 형성되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 자체가 저희가 올해 3월달 한때 유동성 경색 속에서 104포인트까지 달러 지수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92포인트까지 약세를 나타낸 이후에 지난주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이 단기 달러 강세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원자재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자재 시장에서도 좀 하방 압력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는 좀 보는데, 결국 이 달러 강세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주 후반부에서 살짝 나타났던 부분 자체는 결국은 채권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은 안전자산 선호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본 엔화의 가치도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엔화 가치 상승을 동반하는 달러 강세는 기금속 섹터에서는 미치는 영향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악재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 최근에 원자재 시장, 특히 기금속 섹터는 안전자산보다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대한 특성을 반영해 왔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골드 실버 레이쇼가 70배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한 바 있는데,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골드 실버 레이쇼의 한시적인 되돌림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채권 전략 강승원 위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8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통위보다 지금부터는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예산안 시즌에 들어간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경 이야기가 나왔고, 홍당기 부총리는 내년에 한국판 뉴딜 정책에 2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의 원안이었던 130조를 뛰어넘는 150조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금통위가 수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채를 사줄 거냐? 저희는 그러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 총재는 시장의 변동성이 금리 레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한 거를 시사를 했고요. 금리 레벨 자체는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하느니 보고서를 통해서 인정을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안정적이라는 매수를 안 하겠다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한은의 적극적인 국채 매입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기준금리 동결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미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사실은 점점 더 수급 부담이 부각되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수급 부담 변동성을 좀 피하는 국면에서 단기채 위주의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글로벌리 보면 저희는 연말로 갈수록은 금리가 좀 올라가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금리가 여전히 박스권을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특히나 이번 주에는 잭슨홀 연설이 있는데요.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 주제가 향후 10년간의 통화정책이라고 해서 연준이 얘기했던 Review of Monetary Policy, 뭐냐면 연준이 기준금리가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왔을 때 뭘 할 수 있냐라는 주제입니다. 당시 이제 2018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가장 많은 논의가 물가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 변화이고요. 그럼 결국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가 나올 거다. 즉 4분기에 포워드 가이던스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실 연준이 계속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라는 게 다시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온다면, 지금 당장은 10년 금리가 급등한다거나 실질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긴 좀 어려운 국면 아니겠나, 이런 여전히 판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버린 위클리 신한정 위원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은 그 호재보다 악재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되면서 강보합을 보였는데요. 미국채 그 10년이 한 달 전에 이제 한두 달 전에 0.52까지 내려갔다가 0.72 정도를 쳤다가 지금 0.63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3만 5천 명 늘어나서 110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넘어갔고요. 추가 실업급여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렇게 실업시장 청구자 증가하면서 소비가 타격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공개된 연준 의사록에서도 추가적인 완화적인 이런 통화정책 기대했지만 밋밋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실망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화해에 대해서 모든 반도체 수출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 때문에 미중 갈등이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는데 그래도 뭐 엄청나게 그 금리가 이렇게 금리 하락이 된 게 아니고 강보합 정도로 됐고 이제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터키 관련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서 2차전지 고정위원입니다. 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 한 달 뒤에 이제 개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공개되고 발표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발트 프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발트 프리란 이제 코발트 사용이 없는 배터리를 의미를 합니다. 일단 테슬라는 코발트 사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코발트 사용을 이제 배제하겠다고 이제 임팩트 리포트나 이제 애뉴얼 리포트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발트가 이제 분쟁 광물로 이제 지정되어서 사용에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양극재에 주로 쓰이는 이제 메탈인데 원가 비중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코발트 프리 관련돼서 두 가지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즉 투트랙 전략으로 이제 전개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LFMP라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LFP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LFMP는 LFP에 망간을 추가한 이제 배터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망간을 추가하면 에너지 밀도를 이제 개선시킬 수 있어 테슬라는 이제 LFP가 아닌 LFMP를 사용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하이니켈 대비 떨어지는 거는 이제 분명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코발트 사용이 현저히 감소한 하이니켈계 배터리를 계속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전개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이제 채용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NCMA 시리즈는 코발트 함유량이 이제 6%로 이제 줄어드는 하이니켈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재 채용이 이제 줄을 잃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종, 주행거리에 달리하여 이제 LFMP, 하이니켈계를 쓸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어떤 차종에 이제 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거리 전기차에는 LFMP, 그리고 장거리 전기차에는 하이니켈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배터리 공급 업체는 LFMP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CATL, 그리고 하이니켈계는 이제 LG화학과 파나소닉이 주도적인 공급 업체로 이제 부각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익 IPS 도현 의원입니다. 예, 원익 IPS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에서 홀드로 변경을 하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49,000원에서 38,000원으로 하향시켰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근거는 2020년 이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많이 내렸고요. 2021년이나 2022년 각각 한 50%씩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020년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상반기가 특히 좋고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가 뭐 아시다시피 평택 2라인이랑 시안 2라인 그리고 파운드리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시설 투자가 15조 원을 집행했는데 2019년 대비해서 한 72% 정도 증가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모리 수급이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뭐 많이 말씀드렸듯이 그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요들이 좀 많이 증가했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늘렸는데 현재 이 회사들이 보유한 메모리 재고가 한 8주 정도 수준입니다. 보통 4주를 정상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8주면 정상 수준 이상이고요. 회사들이 3분기부터 메모리 구매를 많이 축소시키고 있고 2020년 연말까지 메모리 가격 하락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거를 좀 대응을 최근에 하고 있고요. 2021년 투자를
상당히 줄여서 공급을 좀 조정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투자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장비 업체들, 원익 IPS를 포함한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신규 캐파 투자가 다시 증가할 시점은 2021년 하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0년 초에 메모리 수급 정상화된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획을 다시 공격적으로 변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LIG 넥스원 최진명 의원입니다. 네, LIG 넥스원의 최근 실적과 그다음에 국방 중기계획 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반기 LIG 넥스원 실적을 보면 매출 7,011억 원으로 2019년 동기 대비 8.7% 성장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이런 방산 100% 기업에는 사실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도 2019년에 비하면 133% 성장을 했는데 성장률 자체가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2019년에 영업이익률이 유독 낮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방위 사업이 경기 변화에 둔감하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LIG 넥스원은 항공이라든지 다른 민수 사업을 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이 더욱 두드러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1분기랑 2분기가 영업이익의 차이는 좀 큽니다만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 경상이익률은 거의 차이가 없고 그 환율 변화에 따른 좀 환차익, 환차손 좀 증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있는 증감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계획 예산안입니다. 8월 중순에 발표가 됐고, 하이라이트한 애널리스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하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간 우리가 국방 예산은 매년 평균 6.1%씩 계속 증액한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했고요. 좀 인상적인 부분이 국방개혁 2.0의 주요 추진 개요들입니다.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전력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뉴스를 보면 콕 집어서 그 방공미사일 수량을 기존의 3배까지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증산하겠다는 뜻을 군이 명확하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방위력 개선비의 80% 이상을 앞으로 국산 무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외산 무기를 국산화하는 데 쓰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따지면 사실 국방비에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국방비 감소가 있었던 것들을 봤지만 사실상 국내 방산업체들은 이런 변화들은 사실 수혜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환경은 매우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수 환경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그 동남아 지역으로 경찰들이 사용하는 군인들이 아니라 경찰들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를 수출하는 데 성공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노 와이어리스 투자를 하면서 5G 기술을 확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형태로 사업이 정상 진행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의 목표 주가인 43,000을 유지하고 계속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예, 해외 주식 넘어가서 NH 글로벌 섹터 변종원 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NH 리서치에서 월별로 각 섹터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그 달의 탑픽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은 그 7번째 자료고 지금 시장은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되고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되고 있는데 경제 활동 재개는 또 이루어졌고 또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백신 개발의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저금리 기조 속에 그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 IT 성장주의 흐름이, 주가 흐름이 계속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좀 선별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미중 간 대화 연기라든가 그다음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7월호에서는 그 수익률 좀 살펴보면은 태양광 업체인 솔라에지 테크놀로지가 28%나 수익률이 7월달에 났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17%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 스카이웍 솔루션이 11%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월트 디즈니도 한 11%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크리나 ABB 같은 기업들도 높은 한 자릿수의 주가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저희가 8월호에 이제 신규로 추천한 종목은 미국의 전력회사인 도미니언 에너지,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월마트, 그다음에 음식업체인 치폴레, 그리고 넥슨, 2차전지 분리막 업체인 W스코프 등은 5개 종목을 신규로 추천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조미진 의원입니다. 네, ST로더 지난주 6월 결산하는 20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32%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5억으로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고요. 그래도 온라인과 스킨케어, 중국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셧다운 되었던 점포가 최근에는 이제 오픈 중이라는 점이나 그리고 생산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4분기 기준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고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적과 함께 코로나 이후 사업 가속화 계획으로 매장, 폐점, 인원 축소 등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채널 전환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력 개선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다만 주가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고점 수준까지 먼저 올랐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ER로 40배 이상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낮고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리바바 조철권 의원입니다. 네, 당사가 NH글로벌 스탁스10에서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호재와 악재가 뒤섞이는 시점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제대 가능성에서 불구하고 중장기 성장성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액은 1,53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는데요. 컨센서스 1,458억 위안을 상회했습니다. GAP 기준 순이익은 47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는데요. 지분법 평가이익 등 비경상손익을 제외할 경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핵심 단거래와 클라우드 부분이 매출 고성장을 견인했는데요. 티몰의 주요 품목 거래량 증가율은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일용 소비재와 컨슈머 전자제품 등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부분 매출액은 12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적자율은 전년 동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로 개선되었습니다. 호재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난 8월 17일에 항생지수 분기 리밸런싱에서 미국과 홍콩 동시 상장 기업도 편입 가능하게 규정이 수정되면서 동사가 항생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분기 리밸런싱 리뷰 결과는 9월 7일부터 유효할 예정이며 항생지수를 조정하는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수급 개선이 기대됩니다. 악재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8월 17일에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틱톡 관련 사건을 처리 중이며 동사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동사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8월 15일로 예정되었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점검 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호재와 악재가 뒤섞이고 있는 가운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으면서도 지난 금요일 주가는 약 1% 정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동사는 중국 1위 클라우드 사업자로 미국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단기적으로 해당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닝미팅 마치겠습니다.